익산에서 큰 지진이 난 데 이어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동이 전북에까지 전달됐습니다. 전북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4.13 총선에서 전주에서는 시장과 소속 정당이 모두 다른 3명의 당선자가 나오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전북이 3당 체제로 바뀐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상임위가 중복되지 않는 게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인 운전자가 늘면서 노인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도 급증해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익산에서 규모 4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해 많은 주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난주 일본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지진이 전북에도 그 진동이 전달됐습니다. 전북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동짓날인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익산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최고 규모였습니다. 따다닥 해갖고 막 그런 난리가 없었어. 아이고 갖고 난 심장 안 좋은데 심장이 안 멈춰갖고 그냥 숨을 못 쉬갖고 한짝 이게 멈출 때까지 조금 안 있었단 게. 일본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지난주에는 전북 119 상황실에 30여 건의 흔들림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20년간 전북에서 관측된 지진만 무려 70여 차례나 됩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 대부분은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것은 지난 1988년 6층 이상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3층 이상으로 강화됐지만 기존 건축물은 제외됐습니다. 지은 지 30년을 넘긴 이 아파트 역시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한 번도 이게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굉장히 허스름해요. 안에는 괜찮아도 바깥 모습이. 공공 건축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1,800여 곳 가운데 내진 설계가 돼 있는 시설은 700여 곳으로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은 더 심각해 내진 비율이 17.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 시설 10곳 가운데 8곳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셈입니다. 2020년까지 내진 보강률을 50%까지 향상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어야 해서. 사정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한 해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지진 관련 예산은 40여억 원에 그치는 등 지진 예방 대책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 주말 불어닥친 초속 21m 이상의 강풍으로 전북에서 주택 지붕 34곳이 파손되고 농작물과 인삼시설 등 66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선박 25척이 파손되고 가로등과 표지판, 간판 등 80여 건이 부서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7일까지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시군을 통해 복구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전주에선 시장과 소속 정당이 모두 다른 3명의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전주시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현안 사업들이 적지 않아서 의견 조율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송천동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까지 거쳐 90%의 부지를 확보하고 다음 달 말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지 내와 주변 일부 주민들이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김제, 익산의 국회의원 당선자마저 선거 과정에서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덕진구에서 덕진구로, 구청에서 구청으로 같은 관할 지역에 항공대가 이전한다는 게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전주권 당선자들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전주-완주 통합 재추진 등을 공약했지만 추진 방향과 속도를 두고 전주시와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이 전주시장과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자칫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자주 만나서 설명하고 또 소통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분들은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거치면서 시의원 구성이 바뀐 점도 전주시에는 부담입니다. 총선 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이었다가 30% 가까이가 다른 정당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전북이 3당 체제로 바뀌어 사전에 조율해야 할 게 많아졌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중복은 전북의 예산 확보에 차질을 가져오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대 국회의 전북 국회의원은 11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하지만 같은 당 내에서도 사전 조율이 안 돼 최규성, 유성엽, 박민수 등 3명의 의원이 모두 농림축산해양수산위에 몰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없는 상임위원회의 예산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나 도정 현황 관련 법률 재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안건 심사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배정되지 않아서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타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하곤 했었습니다. 20대 국회의 전북 국회의원은 국민의당 7명, 더민주 2명, 새누리당 1명입니다. 3당 체제라 사전 조율이 없다면 19대 국회처럼 특정 상임위의 중복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가 제각각으로 발표돼 사전 협의가 절실해졌습니다. 상임위를 좀 옮길 생각이 있고요. 옮긴다고 하면 제가 평소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민주화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자원위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가 예산 확보와 도정의 현안 추진을 위해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주요 상임위별로 골고루 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에게 빼앗긴 호남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다음 주에 정세균 의원을 비롯한 중진들이 호남을 방문합니다. 더민주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꾸렸다며 다음 주에 김종인 대표는 물론 정세균, 문희상 같은 중진들이 호남을 찾아 지역 민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민주는 또 호남과 영남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익산의 이춘석 의원과 부산의 김영춘 전 의원을 비대위원에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삼성이 국무총리실과 체결한 새만금 투자 약속이 무산 위기에 놓인 만큼 전라북도가 국무총리실과 삼성에 항의하고 삼성은 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삼성의 투자가 무산될 우려가 크다며 삼성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MOU의 배경과 활동 실적을 조사한 뒤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지난달 전라북도에 총선이 끝난 뒤 새만금 투자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해 최종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가 늘면서 노인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만 지난해 79명이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노인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성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주기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도로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환안 대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76살 할머니였습니다.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로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난 사고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3만 8천여 건 가운데 5,100여 건이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였습니다. 특히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로 숨진 사람은 지난 2012년 53명에서 지난해는 79명으로 늘어 전체 사망자의 25%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게 좀 한 방에 느린 것 같은 게 늘 조심을 해요. 천천히 가요. 과속을 안 합니다. 노인 운전자들의 운전 능력 평가를 위한 인지 지각 검사 프로그램은 이미 3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검사 통과자에게는 연 5%씩 2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도 주고 있지만 검사를 받은 노인 운전자는 4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지지각 검사를 통해서 속도 추정이나 거리 추정이나 또 판단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유지가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급속하게 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인지 지각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첨단 방사선 연구소의 기술이전 기업인 이젠 B&H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젠 B&H가 첨단 방사선 연구소의 기술을 이전받아 해파리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는 데 성공하면 의약품과 보습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에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중심의 역사문화지구를 옛 전주부성 지역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풍남문과 전라가명, 객사 등이 있는 풍남동과 중앙동 지역에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내년까지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지면 상업지역 내 건축물 층수 등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식약처가 식중독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예측 지도를 개발해 식중독 예방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건강한 생활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학생 7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지하수를 정수해 먹는 음용수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이상적으로 더 타는 것이 여기서 발생된다는 건 우리는 또 생각지도 못했어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큽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한 탓에 식품 보관이나 관리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식중독 환자 수는 6,307명으로 이 가운데 32.3%인 2,035명이 봄철인 4월에서 6월에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평균 환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식약처가 식중독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예측 지도를 개발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온과 습도 등 날씨를 분석해 위험 가능성을 표시하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중독에 대해서 이 전라북도가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식중독에 대한 집중력을 더 강화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손을 깨끗이 비누로 씻고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히고 물은 끓여 마시는 등 3가지를 지키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40대 여성이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전북대 병원은 신장을 이식받고 8년째 혈액투석을 받아온 40살 김은자 씨가 지난달 1.9kg의 여자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 남미에서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유치단을 브라질에 파견해 남미 지역 스카우트 연맹 관계자들을 만나 새만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는 내년 8월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전라북도가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맡게 될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는 14개 시군이 마련한 생태관광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생태관광지 육성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 측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익산의 신문기자 2명을 구속한 검찰이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신문기자들이 지난 2월 해외여행 당시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해당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해당 후보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금품을 받은 기자가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부안군 동진면 부안 나들목 입구에서 61살 송모 씨가 몰던 덤프 트럭이 초등학생을 태운 통학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8명과 인솔교사 등 10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 19.9도, 전주 17.7도 등 평년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밤까지 서해안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밤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